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소민 김유진 빨대와 안녕하세요. 뛰어갈 텐데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팬클럽이 여기 그러니까, 와서 이런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팬클럽 파도. 네, 빨리 불 켜, 창피하다. 독도부터 얘기해, 독도. 네. 왜냐면 얘네들이 부쩍 독도 프레임을 아주 가지고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왜곡도 모자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할 셈입니까? 용산 전쟁기념관에 12년간 전시되어 온 독도 조형물이 최근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광복절 앞두고 철거하더니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 독도를 도려냈습니다. 1년에 2회씩 실시되는 독도 방어훈련인 동해 영토 수호훈련 역시 올해는 반년이 한참 지난 어제에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친일 매국 정권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일 인사와 밀정들을 단호히 처단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독도 훈련을 비공개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8월 20일 그쵸? 비공개 사실 훈련 봐. 현종 모드로 5번째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훈련 안 한다는 거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비공개 실시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방어 훈련 하는데 일본 눈치를 보고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건 클리앙이라고 개딸 사이트인데 외국과 관계, 일본과 관계를 왜 고려해서 비공개를 하느냐. 이거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 숨기냐. 민족 반역자 뭐 이렇게 말해요. 중일마 뭐 이렇게 말하고. 중일마가 뭐예요? 중간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그렇구나. 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 다음 보세요. 이게 이제 2019년 8월달 상황인데 네, 문재인 정부 때네요. 이게 독도 방어 훈련을 얘네들이 오랫동안 안 했어.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일본이랑 반일 이제 한번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 했는지 아세요? 더는 미룰 이유 없다. 이 말이 뭔 얘기합니까? 그동안 쭉 밀었구나. 그동안 쭉 밀었구나. 한일 관계를 감안해서 독도 방어 훈련 늦췄대. 이게 뭐야? 이게 문재인이 왜 늦춘 거죠, 이거? 그렇죠. 어이가 그리고 없잖아. 2019년인데 5번째야, 겨우 5번째. 그러니까 그럼 3년 동안 5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독도방어 훈련 연기했다잖아, 연기. 그리고 곧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2019년 8월에 비로소. 지나치게 강경 대응은 불필요. 아베만 좋을 걸 저건 뭘까요? 그리고 이거를 봐봐요. 2019년 12월에 했어. 근데 뭘로 했을까? 가상훈련으로 했네. 네, 가상훈련으로 대치했어요. 2020년에는 비공개 훈련했어요. 비공개 훈련했는데 일본이 항의했어. 왜 비공개로 하죠? 아니 왜 외국 눈치를 봅니까? 문재인 정권 왜 외국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요. 좌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일인데 왜 비공개 눈치를 봐? 그리고 더구나 이때는 일본이랑 싸우면서 일본하고 막 갈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하고 마음 놓고 싸울 때조차 비공개를 하는 놈들이 무슨 놈의 독도를 지킵니까? 얼어 죽을. 독도 공개해서 해야죠.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 국군 해병대가 불참했어요. 얼어 죽을. 공군. 물론 공군하고 해군. 이달 초 왜 비공개를 합니까? 왜 공군이랑 12월에 해병대가 불타면 독도를 육군이 지키가? 물고기가 지키고 황정화 그때도 있었나? 아니 왜 비공개를 하냐고요, 얼어 죽을. 비공개를 하는 이유를 좀 말해보세요. 그 민주당 그 황정화 말해보세요 한번. 왜 비공개를 했습니까? 결국 KBS 뉴스입니다. 이 당시 KBS가 어용방송일 때인데 규모 축소에 비공개를 실시했대요. 규모를 왜 축소합니까? 얼어 죽을. 말해보세요 황정화. 왜 비공개를 하냐고. 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서울 지하철역에 독도 조형물 철거했다고 이제 클리앙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너무 시간이 십몇 년 돼가지고 이게 낡았고 토인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 5개, 4개 역 정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이게 발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벽에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벽에다가 그냥 붙인대. 그 통행로에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놈의 이게 무슨 왜곡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불과 한 5분만 찾아보면 너무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마치 이번 정권에서만 그런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 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영장류입니다. 이게 클리앙의 이제 그건데 그 독도가 섬이 2개가 있잖아요. 동도와 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 하는 말이 하나는 일본 측이 관리하고 하나는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그런 걸로 만들겠대요. 이 무슨 머절 같은 무슨 소리니까. 개소리야.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광고절만 되면 집단 미쳐요. 그래서 우리 그 파도 한번 가야지. 자, 우리 여러분 파도 우와!
자,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이 괴담 정치에 대해서 네. 우리 한동훈 대표가 네. 오늘 또 청담동 술자리 관련한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첼리스트가 출석해서 뭐라 그랬게요? 나 첼로 못 킨다 이거. 아니요.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를 공개했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게? 진보를 위해서 결단해라. 너에게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오늘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재명을 찍은 민주당원들은 모두 그 괴담을 진실로 믿고 있죠. 국민의힘 제18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 즈음과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이 괴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어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노리는 것이겠죠.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민주당한테 뭐 과거에 했던 말을 들먹이는 거는 사실 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당은 오늘만 살아요. 오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집단한테 왜 나중에 그 말이 왜 틀렸냐라고 하면 이건 너무 잔인한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거짓말 하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놈은? 아버지가 13명이 될 때는 오늘만 살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죠. 오늘 그 최재형 목사 있잖아요. 네네. 난 그거 몰랐는데 최재형 목사가 참관한 매체가 프레스 아리랑이더라고요. 정말 이름도 참 네. 이름도 참. 네, 근데 경찰이 그 최재형 목사가 참관한 매체인 네. 프레스 아리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미국 쪽에 있는 그 동포들이 언론 탄압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프레스알이랑 어떤 데인지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 경악했습니다. 진짜 거기 보시면은 이런 나라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나라 이런 지도자 누구게요? 윤석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피해 지역을 또다시 방문하여 천막에서 지내는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지역을 다니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며 몸소 그렇게 했다는 김정은 찬양 글입니다, 저게. 1987 60 민중항쟁의 의미는 근데 이거 북한에서 쓴 길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썼나 보시면 노동 3권이죠.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건 노동자들의 대투쟁. 이거 누가 썼을까요? 한국 사람 꽤 맞습니까? 북한에서 원래 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네는 87년 갖고 안 된다. 아주 그냥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건데 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놀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이게 뭐 당청간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있잖아요. 이거 보면 누구 기자가 쓴 것처럼 이런 나와 있거든요. 당청간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정확하게 김정일이 쓴 논문이고요. 저희 주사파일 때 이걸 공부했습니다. 김정일이 논문 썼어? 네,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당청간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김정일 선집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실었어요. 김정일의 저자. 근데 이름을 김정일이라고 차라리 썼으면 김정일인 줄 알잖아요. 이름을 다른 기자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 노작을 갖다 실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슨 북녘 뉴스가 있거든요. 조선중앙통신 그대로입니다. 김여정의 교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심지어 문재인을 반복주의자라고 썼어요. 반만 북쪽이라는 뜻인가? 아니, 왜 반복주의자냐면 우리나라 군을 해산하지 않아서입니다.
군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미쳤습니다.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이분들이 내린 이 기사 보시겠어요? 자주와 정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올해 4월달 네, 네. 이거 이 재미도포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네. 이거를 가지고 이 주체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주와 정의, 인류의 미래는 주체사상이 개척할 거다. 이런 식의 토론회를 해갖고 그거를 실어주고 있어요. 이런 신문을 지금 최재형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미제를 몰아내고 호정관 윤석열을 타도하자. 그러니까 이거 봐봐. 리을로 하잖아, 꼭 그치, 얘네들. 그치. 윤석열이거든, 그치, 애들아. 그치. 근데 왜 다 재미교포야, 애들이? 쓰는 애들이? 최재형이 미국에서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애들 아, 모아가지고. 저거 왜 프레스 아니라는- 재미가 뜰 것 같아요? 쟤네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남한과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질하는 애들 모임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얘네들이 운영하는 게 프레스 아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창감한 게 최재형이에요. 이자의 디올 고백 공작이 정말 북한과 아무 관계가 없을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에서 MBC 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단 너무 빠른 시간에 선임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탄핵을 하시던 그분이 이렇게 정황상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간첩을 국회에 불러놓고 그를 빨아대고 찬양하고 있는 그 정청래와 그의 일당들은 무엇입니까?